이슈토크입니다. 최근 국회가 낙동강 취수 양수시설 개선 예산을 당 초안보다 2배 이상 증액해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낙동강 보 개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지역의 환경단체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낙동강 자연성 회복에 첫 단추를 끼운 만큼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시간 부산 하천 살리기 운동본부 강호열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녹조 현상을 비롯한 각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는데요.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 낙동강에 나타난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볼까요? 낙동강의 옛 모습은 이제 물의 깊이가 1m도 있고 2m도 있고 예. 또 여울과 소들이 형성되면서 모래의 사주가 형성되는 아주 자연성이 강한 하천이었다면은 4대강 이후의 강은 6m로 준설되고 8개 보로 막힘으로 인해서 물들이 정체되고 특히 발목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이 앉기 힘든 그런 이제 하천의 구조가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4대강 사업 이전과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4대강 사업이 완료되고 이듬해 2012년에 낙동강이 일면 녹조 라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매년 여름만 되면은 이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녹조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과 또 환경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낙동강 유역에 이제 그 오염의 인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농업 오염이라든지 또 산업폐수라든지 있지만은 옛날에는 물 흐름이 있었을 때는 이게 정체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흘러감으로 인해서 그 부영양화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적었다고 보면은 예. 지금은 이제 8개 보가 되어서 6m고 8개의 호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 호수가 물들이 정체되고 그런 오염 인자들이 들어오면서 햇볕과 적절한 온도로 인해서 그 부영양화가 형성되면서 물의 녹조가 이제 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확대되고 또 녹조셀이 강화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물이 흐르지 않고 정체되면서 고여 있다 보니까 녹조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낙동강 하류의 생태환경 파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면서 부산시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구뚝 개방과 관련해서 개방 시험이 수년간 진행이 됐었는데 생태 보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는지도 궁금합니다. 낙동강에 이제 하구뚝이 막힌 지가 지금 40년이 이제 다 되어 가는데 예. 이 하구뚝을 이제 막으니까 바닥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굉장히 생태계가 사막화되는 현상들을 보이면서 2015년부터 시민사회가 끊임없이 하구뚝 개방을 통한 기수 생태계 복원을 요구했고 또 2019년, 20년 1차, 2차 실증 실험을 거쳤고 예. 올해는 4차례 수문 개방을 통해서 하천의 변화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예. 이제 수문을 여니까 이제 달라진 것들이 일단 그 전에 잘 잡히지 않거나 보이지 않았던 짱어가 많이 잡히고 예. 그다음에 숭어나 해수에 논이는 물고기들이 이제 기수역으로 이동하면서 다양한 이제 생물들의 변화상이 있었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은 작년에 연어가 돌아왔습니다. 예. 연어가 돌아와서 연어를 추적하니까 상류 밀양강까지 가서 산란하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다 찍었고 연어의 소상이 기숙의 복원의 새로운 청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천들에서도 언어라든지 제첩이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복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실증 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4차례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생태계도 복원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징후를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 예, 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8개 보는 수질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보 수문 개방을 위해서는 시설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 증액은 상당히 뜻깊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예산 증액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주실까요? 8개 보를 이제 설치하는 과정에서 치양수 시설도 높아졌습니다. 예. 물이 이제 깊어지니까. 예.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호 처리 방안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합천보나 함안보는 개방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지만 상류보들은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실질적으로 하천을 열었을 때 아까 하구뚝 개방 모니터링을 하듯이 예.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하려고 하면은 물을 빼봐야 알거든요. 근데 물을 빼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치양수 시설을 개선해야만이 이런 변화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 이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치양수 시설을 아래로 낮추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것을 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 이제 예산인데 예. 이 예산이 이제 초기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수준 정도만 그 내년 사업비로 환경부가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보개방 모니터링이나 치양수 시설 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시민사회의 문제 제기와 예. 또 다양한 국회의원들의 노력 또 지역의 노력들을 통해서 당시 213억 원의 예산을 413억을 증액해서 626억으로 증액해서 통과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정부는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보해 개방 또 사업은 더딘 상황입니다. 현 정부 임기가 끝나면 보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보 개방 추진 현황과 또 향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서 환경부 산하에 4대강 조사 평가단을 신설하고 예. 여기에서 이 4대강의 보호 문제를 해비하고 대책을 세우고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영산강과 금강은 보처리 방안이 확정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낙동강은 1,300만 유역민의 이제 식수를 담보하는 곳이라서 그렇죠. 해남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보처리 방안이 이제 늦어져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이제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해관계나 갈등 관계로 이것이 늦어지면서 시민사회나 전문가의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지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간담회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기자회견도 하는 과정들을 겪었는데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좀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치양수정 개선 사업이나 보처리 방안을 문재인 정부 이내에 확정지원부로 인해서 차기 정권에서도 이 사업을 이어가면서 낙동강 자연성 해봉 사업이 지속화될 수 있는 그런 틀들이 마련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이후에도 이 기조가 흔들림 없이 정부의 정책이나 시책이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들이 시민사회 의견입니다. 네. 당장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예. 또 이러한 그 관련 예산 확보로 낙동강을 둘러싼 갈등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간의 취소원 다변화는 수질 개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처럼 낙동강 취소원 다변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이제 보는 시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예. 이 시각 중에서 한 시각이 이제 취수원을 다변화하면은 낙동강의 자연성이나 낙동강의 수질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었죠. 예. 그래서 낙동강의 취수원 다변화와 수질 개선은 투 트랩으로 함께 가면서 낙동강의 이제 본류도 개선하고 필수적으로 비상급수 방식으로 취수원에 대한 맑은 물의 우려를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러면은 그 취수원 다변화에 대해서는 물을 필요로 하는 우리 부산 시민과 같은 입장이 있고 또 물을 공급해야 되는 창녕이나 합천의 주민들이 있어요. 예. 이것이 이제 어떻게 상생할 수 있는 작용의 정책이 입안될 수 있을 것인가? 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물을 나누고
또 우리는 본류 수질의 60%를 의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 아까 말씀하신 녹조라든지 유해 항물질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치수원 다변화와 맑은 물 대책에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아직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예, 그렇습니다.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낙동강의 이제 완전한 복원은 이제 8개 보의 이제 물 흐름, 예. 낙동강이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남분해성 물질에 대한 정책도 있어야 되고, 비점 오염 정책도 있어야 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낙동강 하구뚝 개방과 기수 생태계 복원이라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낙동강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여러 가지 복원 방안들이 또 마련돼야 할 텐데 녹조만큼 낙동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또 바로 유해 어종이기도 합니다. 낙동강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 어종, 생태 교란종에 대해서 대책 마련은 없을까요? 낙동강 이제 생태계의 이제 유해 어종은 우리가 이제 지정되고 있는 베스나 블루베리 베스 종류나 그 다음에 이제 낙동강에는 강준치라는 토종 준치들이 살았는데 예. 이 보가 막힘으로 해서 이제 호수화가 되니까 준치들이 옛날에 한 30에서 60cm의 크기였으면은 준치들이 호수에 적응하면서 1m 이상 커지면서 예. 종이 다양해야 되는데 준치가 전체 생산량이나 어종의 70% 80%를 차지함으로 인해서 이제 강의 그 어류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진 이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강의 생태계가 단일화되는 것도 문제고 또 획일화되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양성을 확보하고 또 개체수를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란종으로 지져 있는 식생은 가시박이라든지 양미역치 같은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둔치에 우점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환경부가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민사회와 지역 시민과 연계해서 또 지자체와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사전 제거하면서 토종 식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낙동강 생태계 보존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금강의 세종부와 또 공주보는 수문을 개방해서 자연성 회복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낙동강의 경우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국내외 성공적인 하천 복원 사례에 대해서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금강이 이제 볼을 여니까 이제 철새가 돌아오고 예. 그다음에 모래 사주가 생기고 굉장히 자연의 회복력이 강화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보가 없거나 하구가 막혀 있지 않는 이제 우리나라의 강이 섬진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섬진강에도 뭐 유역에 작은 해난들은 있지만은 자연성을 갖고 있는 섬진강에 이제 하구가 안 막혀 있고 보들이 열려 있음으로 인해서 그 자연 생태계가 유지되고 보존되면서 하천이 갖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의 일부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만큼 보의 개방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강에 보이는데요.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크죠. 예. 그리고 강이라는 것은 수천 년간 보나 물길에 막음 없이 흘러왔기 때문에 예. 그 유역에 의존해서 살았는데 이 보로 인해서 강들이 단절되는 행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강의 재자연성 회복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강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막는 이런 행위는 좀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또 정부는 수질 악화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재자연화를 국정 과제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성과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연성 회복을 위한 주요 과제와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연성 회복을 위한 이제 그 프로세스에는 일단은 이제 빠르게 지향 수장 개선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후속 모니터링이 있고 모니터링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일단 낙동강의 보처리 방안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강의 둔치나 어류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복원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나 협치 등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열려 있는 행정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자연성 회복 이후에 지속 가능한 하천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유역 관리라고 할 수 있죠. 예. 이제 대규모 유역이 있을 수 있고 중소 유역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유역위원회가 형성됐으니까 소규모의 정책위원회, 예를 들면은 뭐 부산권 또 뭐 경남권, 경북권 그런 소규모 유역위원회에서 시민사회나 전문가가 모이는 소유역 참여단을 만들어서 강을 함께 고민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복원할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처럼 복원 이후에 처장님께서는 낙동강의 어떤 모습을 기대하십니까? 낙동강에 가면은 이제 물이 높이가 6m라 일률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 물길이 사행 하천처럼 흐르고 또 떠났던 새들이 돌아오고 강에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생기면서 기후 위기 시대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그리고 수질이 깨끗한 그 강을 또 이용하고 함께하는 지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가는 그런 강들을 좀 꿈꿉니다. 네, 이번 예산 증액을 계기로 낙동강의 자연석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낙동강 재자연화가 흔들림 없이 추진되려면 남아있는 현안도 잘 마무리되어야 할 텐데요. 자연성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가 되겠지만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모두가 끝까지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이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